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미노산 도면부터 보겠습니다. 좌측에서 수소, N 질소, 그리고 중간에 C 탄소, 탄소 위에 수소, 탄소 밑에 R, 다시 우측으로 가면서 탄소, 탄소에서 여기 산소 2개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산소 하나는 이중 결합되어 있고, 하나는 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탄소 하나에 다시 수소 하나 붙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모든 아미노산은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에 아미노기 NH2, 여기 수소 하나, 탄소, 중간에 퀴랄탄소에 수소 하나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우측에 이 부분 COOH, 아미노산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통 부분이라고 합니다. 모든 아미노산은 아미노산 구자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 R 부분은요, 아미노산마다 R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R 부분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된다. 모발을 구성하는 18종류 아미노산은 R 부분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미노산은 크게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소수성 아미노산, 비극성입니다. 그리고 친수성 아미노산은 극성이고요. 그리고 염기성 아미노산, 그리고 산성 아미노산, 이 4종류가 R에 따른 성질에 따라서 이 4종류로 분류되는 겁니다.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케라틴 단백질은 뭐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 보시면 공통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공통 부분이 케라틴 단백질 만들어질 때 공통 부분이 결합하게 되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NH2, CH, 그리고 COOH, 이 공통 부분이 결합되면 모발에서 펩타이드 결합. 그리고 여기 R 부분 보이시죠? 아미노산 이 R 부분. 이 R 부분이 결합하면 측쇠 결합. 그래서 이 R 부분에서 우리가 측쇠 결합이 뭐 있어요? 소수성 결합,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알고 있는 시텐 결합. 결합이 어디서 일어나요? R 부분에서 결합을 하면 측쇠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은요,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고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왜 염기로 작용되고 산으로도 작용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NH2, 오른쪽에 보시면 COOH, 2개의 아미노산의 공통 부분 달려있는 이 부분 때문에 아미노산은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미노산이 NH2하고 COOH 이 2부분이 있으니까 아미노산 pKa 값은 최소 2개 있습니다. pKa 값이 NH2하고 COOH가 얘네 둘이 작용기가 있으니까 pKa 값이 2개다, 이 얘기입니다. NH2하고 COOH는 어떤 작용을 하냐? 완충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완충 작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물에다 우리가 산이나 염기를 첨가했을 때 물은 뭐예요? 산을 첨가한 양만큼 pH가 떨어지겠죠. 그럼 반대로 알칼리를 첨가했을 때 알칼리 첨가한 만큼 pH가 올라가겠죠. 아미노산이 녹아있는 용액에는요, 산이나 알칼리를 첨가했을 때 완충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완충 작용을 하려면요, 작용기가 있어야 돼요. 수소를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수소를 받아들이는 어떤 작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미노산 보면 NH2 그리고 COOH는 수소를 내놓고 받아들이는 작용기입니다. 아미노산이 녹아있는 용액에는 이 완충 작용을 한다. 그럼 완충 작용은 뭐예요? 알칼리 젤을 넣었을 때 알칼리 넣는 양만큼 pH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용액은 알칼리 첨가했을 때 어느 pH 구간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수치, 쭉 올라가지 않고 그냥 변화하지 않은 상태 같은 경우, 왜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 곡선을 보면 pH가 원래 이렇게 쭉 이렇게 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미노산 녹아있는 용액은 염기를 첨가했을 때 pH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구간에서 완충, 살짝 올라가면서 어느 구간에서 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현상이 완충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완충 작용 때문에 이 아미노산 보면요, 아미노산은요 pH 따라서 전하 값이 바뀝니다. 아미노산 완충 구간이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완충 구간에서 진행되고 전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글라이신 보시면 좌측에 0이 보이시죠? 40 보이시죠? 이 구간 염기를 첨가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pH 1부터 0.1몰 농도 염산 NaOH 수산화 나트륨 첨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칼리잖아요. 그러면 첨가한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pH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0부터 pH 1부터 첨가했을 때 pH가 올라가다가 여기 네모난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완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충이 되다가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끝나는 시점 여기서부터 다시 완충이 끝나고 pH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보시면 네모도 있죠? 여기서 다시 완충이 되면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미노산은 pH 따라서 전하값이 바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하값이 어떻게 돼요? pH가 1일 때 전하값이 1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아미노산이 플러스 1 전하를 띄고 있다. 일반 아미노산. 작용기가 2개 있는 아미노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작용기가 3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pK 값이 3개겠죠. 그거는 따로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적인 아미노산. 작용기 2개 있는 아미노산. 그럼 아미노산 보시면 전하값이 플러스 1이잖아요. pH 1일 때 1이에요. 중간 부분 PI라고 써 있잖아요. 5.97. 그럼 이게 PI 뭐예요? 이게 글라이신 등전점입니다. 그러면 글라이신 봤을 때는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등전점 보이시죠? 중간 부분 PI 5.97. pH가 5.97 이하일 때 글라이신 아미노산은 플러스 1 전하를 띈다는 겁니다. 등전점 전체적으로 글라이신 전하량은 0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등전점을 넘어서 pH가 5.97 넘었을 때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을 띄는 겁니다. 아미노산은 pH에 따라서 전하량이 바뀐다. 이겁니다. 아미노산들은요, 글라이신 빼고 모든 아미노산은 거울상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는 뭘까요? 모든 물체는 거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글라이신 빼고 모든 아미노산들은 다 거울상 이성질체.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여기 글라이신 보이시죠? 거울에서 비치는 겁니다. 비쳤을 때 내 모습하고 비치는 회전을 하면 겹치지 않은 게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보시면 손하고 손하고 비쳤잖아요. 그럼 얘네들 회전해봐요. 안 겹쳐요. 이렇게 하는 게 겹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이 나는 저쪽으로 향해서 이 비친 사람도 저쪽에 향해서 이랬을 때 비쳐서 겹치지 않아야 거울상 이성질체. 글라이신 보면요. 요거 회전하지 않아요. 얘네들 겹쳐요. 글라이신 빼고 모든 아미노산은 거울상 이성질체다. 아미노산들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하고 내가 본체가 비춰주는 모습하고 이게 어떻게 구별되냐? 비춰주는 모습은요, L-아미노산. 그러면 거울에 비친 모습은 뭐예요? D-아미노산. 거울상 이성질체를 좀 이해해야 우리가 나중에 시스템 펌제 얘기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펌제는 뭐였어요? L 시스템 펌제하고 DL 시스템 펌제가 있거든요. 왜 L이 있고 DL이 있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미노산들은요, 대부분 L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아미노산들은요, DL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이런 이성질체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이해하면 나중에 아미노산 얘기했을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를 얘기하면 그거예요. 거울상과 본체가 회전을 해도 겹치지 않은 이런 현상을 뭐예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킬할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자 하나에 탄소 중심으로 4개 다른 원자나 분자들 결합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탄소를 킬할 탄소라고 합니다. 킬할탄소 중간에 탄소 하나에 4방향으로 서로 다른 분자나 원자 보이시죠? 이거는 분자 NH2는 분자고요. 이 위에 있는 부분 보이시죠? H 저기 보면 COH 그러면 얘는 분자예요. 킬할탄소에 붙어 있고 그리고 밑에 부분 보이시죠? R 이 중심에 있는 거는 킬할탄소다. 아미노산은 뭐다? 거울상 이성질체다. 아미노산들이 공통 부분은 뭐예요?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는 주쇠 결합. 저희 알고 있는 측쇠 결합은 어디서 이루어졌다? R 부분에서 측쇠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미노산 R 부분에 따라서 뭐예요? 수소 결합도 이루어지고 시텐 결합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수성 결합도 이루어지고 이온 결합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미노산 내에서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특성을 알게 되면 이용해서 알고 있는 결합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결합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중요한 겁니다. 모발 구성성분, 케라틴 단백질 기본 구성성분입니다. 케라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아미노산 내에서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아미노산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아미노산 부분은 끝마치고요. 여기서 아미노산 대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강의가 있는데 앞전에 얘기했던 등전점 그리고 완충 구간 이 모든 아미노산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이런 완충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미노산들이 PI는 어떻게 구했고 다른 강의에서 제가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미노산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